영상은 일단 첫 번째로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제 수능 성적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맨날 까야지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수능을 봤고요. 무난하게 잘 봤어요. 모든 수험생들 공통 멘트인 원래 더 잘했는데 수능날 망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영상은 수능 성적표가 메인은 아니고 이것도 요청이 진짜 많았던 제가 삼수할 때 들었던 인강이랑 풀었던 문제집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표는 제가 삼수할 때 썼던 표인데 이 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시간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이제 맨 위에부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아랍어 이렇게 푼 문제집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달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1회독, 2회독, 3회독을 나타낸 거예요. 몇 월 달 언제쯤에 이 책을 1회독을 시작했고 끝냈는지 2회독을 시작했고 끝냈는지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려고 저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놓고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게 11월 수능 전날까지 꽉 채웠던 표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한 10월 달까지의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게시글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제일 중요하게 알아놔야 될 거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 총 공부의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을 일단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출, 연계, 신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7대 2대 1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든지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 기출을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연계 교재를 판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근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막 자다가 누가 막 깨우면서 야 뭐 2017년 수학 나요 30분 뭐였어? 이러면은 막 자면서도 그거 미적분 이러면서 대답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과목별로 연계 교재는 국어는 솔직히 문학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오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수학은 솔직히 저는 수학 수특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필요가 없어요. 뭐 영어도 연계가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어는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총 공부 비율의 10분의 1인 신유형은 3월부터 한 8월 달까지는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한 8월 지나고 9월 정도 9월 모의고사 보면은 이제 각종 입시 사이트에서 인강 선생님들이 신유형 대비 모의고사, 뭐 신유형 대비 개념들, 그러니까 6평이랑 9평을 그 인강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수능에 이런 신유형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할 게 전혀 없고 인강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그 인강 선생님들이 아주 고퀄로 내주신 신유형 대비 킬러 문제 뭐 이런 거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이 신유형이지 평가원에서도 모의물들이 충분히 기출 활용을 해서 풀 수 있게끔 나와요.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평가원도 양심이 있어서. 그리고 문제집은 모든 과목이든지 간에 한 문제집을 3회독은 해야 3번은 풀어야 내가 그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인강이든지 문제집이든지 내가 그거를 처음 볼 때, 2번 볼 때, 3번째 볼 때 이게 느낌이 다 달라요. 근데 한 3번쯤 보고 느낌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를 내가 알면은 내가 그거를 다 정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를 좀 가봅시다. 저는 항상 국어가 콤플렉스였어요. 고3 때랑 재수할 때. 고3 때는 이원준 들었고 재수 때는 김동욱 들었었는데 두 번 다 망했으니까 삼수를 했겠죠? 삼수 때는 박광일 들었어요. 뭐 지금 좀 논란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제가 들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박광일 듣고 진짜 고3 때부터 박광일 들을 걸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3 때 박광일 들었으면 저 삼수 안 했을 거예요. 여튼 삼수할 때 저는 박광일 컬이랑 플러스로 마르고 닳도록 그거를 했거든요. 박광일 선생님 컬이가 지금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쨌든 본질은 똑같을 거예요. 뭐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심화 강의, 그 다음에 뭐 파이널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네일라라고 내가 1등급이 될 수 없는 이유인가? 이거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인생 강의였고 그 강의의 전과 후로 제가 국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일라 3회독이 끝나고 나서 국어는 더 이상 저한테 전혀 문제가 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은 1, 2, 3 각
3회 독을 해야 되니까 다 3권씩 사가지고 총 9권을 샀고, 그리고 뭐 짜잘한 것들, 뭐 문법이나 화작 이런 거, 뭐 화작은 솔직히 공부 안 했고요. 문법은 솔직히 말해서 박광일 선생님 못 가르치세요. 유대종이 훨씬 잘 가르쳐요. 국어 공부하기 싫을 때 유대종 문법 강의 찾아서 들었고, 그리고 진짜 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냥 저만의 꿀팁인데, 수능 특강 연계교재, 국어 연계교재 답지에 보면은 어떤 작품 나와 있고 작품의 작가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줄거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저는 수능 특강 문학은 수능 완성도 그렇고 문제는 안 풀었어도 그 답지 있잖아요. 얇은 건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작품 명이랑 작가 이름이랑 사이에 줄거리 이거는 다 외웠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연계 대비하면은 돼요. 문제 다 일일이 풀 필요 없거든요. 작품의 주인공 이름을 외우면은 수능날 딱 봤을 때 주인공 이름이 익숙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되거든요. 아, 내가 아는 새끼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을 외우세요. 다음은 수학인데, 저는 수학은 뭐 고3, 재수, 삼수 다 현우진 탔어요. 현우진 선생님 지금 좀 논란 있으시던데 저는 2018년도에 탔습니다. 아니 뭐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솔직히 그 현우진 선생님 강의 중에 뉴런 있잖아요. 그게 대표 개념 강의거든요. 뉴런만 아주 제대로 5회독만 해도 수능 나형 만점은 그냥 나온다고 봐요. 저는 진짜 시중에 뉴런만한 강의가 없어요. 뭐 수분감 같은 거는 기출이니까 기출은 뭐 당연히 받쳐주는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뉴런을 3번 들었는데 이후에 수능 전날까지도 모르는 개념 같은 경우는 뉴런을 그냥 반복해서 그 개념만 계속 봤어요. 그 뉴런도 진짜 한 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퍼센트 에이지가 아예 달라요. 내가 이제 100%안 것 같아 하면은 이제 반 안 거예요. 50%안 거예요. 그 문제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현우진이 칠판에다 풀 때 그거 말고 이렇게 풀면은 더 빨리 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한 100%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그리고 저는 여름에 대치 시대인재 서바이벌 남지현 선생님 아주 혹독하게 멘탈을 날렸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왜 대치동 가서 공부했냐면은 솔직히 그 대치동만의 문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다 개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높은 반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저는 자사고긴 한데 막 유명한 자사고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작년에 수능 만점자 나왔던데, 어쨌든 그 진짜 막 좋은 고등학교들의 학생들이 내 옆에서 공부하는 거를 그냥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게 엄청 자극이 돼가지고 시대인재 갔다 온 날은 몸은 개 피곤한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려고, 그런 기운 받으려고 서바이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인데, 저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영어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겪고 나서 느낀 점은, 그냥 영어는 연계고 뭐고 단어랑 기출이 받쳐주면은 연계교재 한 번도 안 봐도 그냥 1등급 나와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부할 때 효율이 높은 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뭐 저도 그랬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연계교재 3권이나 되는데 지문이 또 얼마나 많아요. 언제 다 그 중요한 지문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다 외우고, 이거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삼수할 때 이명학 들었거든요. 그냥 이명학 들으면서 질적인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하고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고, 그 영어 지문 한 지문 그 안에 그 알고리즘을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6평 전에 이렇게 삘이 와가지고 영어도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와서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기출 풀면서 감만 익히고, 그래도 단어는 꼬박꼬박 외웠고, 어차피 영어는 등급 딱 하나만 나오고 뭐 표점 100분위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든 뭐 10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똑같으니까 딱 90점 정도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인데, 저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쌍윤리를 고2, 고3, 재수, 삼수 이렇게 4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철학이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저 와부고 옆에 와부 도서관 있거든요. 도서관 가서 수특에 나오는 제시문의 원서를 찾아서 읽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한 윤리를 4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꿈에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소크라테스랑 덕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탐구할 때는 힐링용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명 인강 선생님 추천해드리자면은 메가스터디에 강라영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이 진짜 철학적으로 잘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름에 이지영 포스텝 그것 좀 듣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아라보도 했는데요. 아라보 솔직히 왜 했냐면은 수능 성적표에 1을 그냥 하나 더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막상 수능날 아라보 맨 마지막에 보잖아요. 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씨가 너무 꼬불꼬불거리고 너무 어지럽게 해가지고 1등은 못 맞았어요. 그냥 응시하지 말걸 싶어요.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일단 국어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2시간, 탐구 1시간 반, 그리고 아랍어 30분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수능 시간표랑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학원 8시에 가잖아요.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국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수학, 그리고 1시간 밥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영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어를 총 4시간 해야 되는데 아침에 2시간밖에 못했으니까 2시부터 4시까지 국어,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4시부터 6시까지 수학, 그리고 이제 1시간 저녁을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영어 못한 1시간을 하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탐구 2개 다 해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아랍어를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이게 매일매일 전과목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감이 안 날아가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9평 전까지도 12시간 꽉 채워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국수, 영, 탐탐, 아랍어까지 맨날 했었고 편 끝나고 나서는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어요. 한 2-3시간밖에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난하게 수능을 봤습니다. 솔직히 공부법은 이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들 수대로 공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봐서 자기의 공부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누구 걸 카피해서 내 공부법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다 시도를 해봐서 그 중에 나한테 제일 맞는 거, 이게 제 자신만의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 공부법이 뭔지를 알아내려면 양측이라도 공부를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풀든지 그렇게 시간을 쏟아야 노력을 해야 내 공부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